그 전에 앞서서 저희 4일차 탐방 관련해서 간단하게 공지 알려드릴게요. 7월 27일 1시부터 이제 5시까지 총 4시간 정도, 약 4시간 정도 이렇게 탐방이 진행되어 있을 예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어디를 방문할지에 대해서는 인천시청 문화해설사 쪽하고 그리고 다른 단체들 그때 또 방문하는 단체들이 있는지 일정 조율을 모두 진행하고 있어요. 그때 다음 주쯤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저희가 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 이제 교육 일정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10회차 진행이 되는데 1, 2회차 이론적인 부분이 이제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실습, 디자인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총 10회차까지 나오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이러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모두 대면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비대면 분들, 결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제 매일 토요일 수업 끝나고 바로 영상 편집을 해서 강의 자료랑 교육 자료 모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네이버 카페에. 그거 활용해 주셔가지고 그냥 그 회차 못 나오셨으면 집에서 따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꼭 저희가 단톡방에 강사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강사분들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학예팀에 연락 주시면 같이 한강로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교육 강사진은 총 2분이시고요. 사진작가 김연락, 박은수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배워본 적 없죠? 그래도 매일 찍죠?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살면서 엄마 아빠들도 사진을 찍는 법을 배워보신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인생에 한 번 사진 배운 일이 있을까 말까 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한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워가지고 책도 예쁘게 만들어보고 여러분들도 예쁘게 한번 찍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사진 찍으려고 가다 지나가다 우리 어디 가서 사진 찍자, 사진 찍고 싶어 하는 데는 보통 색이 예쁜 데예요. 이 사진의 4대 요소만 얘기하고 바로 실무적인 걸 들어갈게요. 꽃이 예쁘다고 꽃이 예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장미꽃이 예뻐요, 벚꽃이 너무 예뻐요, 어디 가서 내가 사진 찍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색이 예쁜 거예요. 사람들이 색이 예쁘다 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예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싶어 해요. 그러면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사진 찍으면 자, 이쪽으로 좀만 더, 이쪽으로 좀 낮춰서 이렇게 찍죠? 이게 구도라는 건데요. 색과 구도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분명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이렇게 찍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사진은 빛의 예술이다 라고 해요. 누가 물어서 사진 배웠어 안 배웠어? 라고 물으면 사진은 빛으로 하는 거야. 그림하고 좀 다르게 사진은 빛의 예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따 가서 활동 사진 찍을 때 이 빛 내려가 보면 어두운데 위에 조명이 있어요. 그 빛을 잘 봐야 돼.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뭔데?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사진 찍게 될 때 빛을 다음부터 앞으로 오늘 수업하고 난 뒤에서부터는 밖에 나가서 해가 어디 있는지, 안에서 빛이 어디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억나는 사진 3장을 한번 떠올려봐요.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억나는 사진 3장을 떠올리면 떠오르는 사진들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도
선생님도 그 옛날에 돌 사진, 아기 때 사진이 생각나요. 나만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이런 인문학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그게 오랫동안 기억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 여러분들이 음악 들으면 슬픈 음악이 있고 기쁜 음악이 있죠. 사진에도 그래요. 사진에도 사진을 보고 신나는 게 있고 화나고 밝고 즐거운 게 있고 어떤 사진 보면 어떤 사진이든 그림이든 우울하고 그래요. 사진의 4대 요소를 넘는 이거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감정. 거의 다 했어요. 우리 저기 작가님 하나 주시겠어요? 네. 99점이지만 100점이라 가지고. 네. 네. 우리 학생. 우리 선생님이 올 2월에 강원도 가서 찍은 사진을 만들었어요. 사진이에요. 제가 직접 찍은 이거는 느낌이 사진. 사진을 보면 사진이 즐겁고 행복하고 슬프고 어둡고 기쁘고 한 느낌의 사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작가를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작가예요. 아셨죠?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진을 직접 찍을까? 핸드폰을 이제 켜고 카메라를 열고 준비합시다. 자, 핸드폰 카메라 켜보세요. 다 켜보세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들이 밖에서 어떻게 사진을 찍을 때 어떤 모습인가를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는 거 많이 봤죠? 네. 아주 나쁜 자세입니다. 아주 나쁜 자세예요. 오늘 사진 찍는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휴대폰이 말고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서 전문가 과정을 받아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자세예요. 특히 여러분들 학교든 여기에서 수업 받는 곳이든 밑에 내려가면 전시실이든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어두워요. 여기도 어두운 곳이거든요. 여기에 불을 다 켜도 어둡습니다. 우리 휴대폰 카메라는 자동 카메라잖아요. 근데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휴대폰으로 찍으면 핸드폰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컴퓨터를 크게 보거나 인쇄물로 쓰거나 하려면 사진이 선명해야 되는데 흔들려 있어요. 사진이 쨍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 앞으로 1시간 넘게 배우실 것 중에 다 잊어버려도 자세만큼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것만 하나 알아도 오늘 지금 진짜 큰 거 하나 배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됐냐? 바른 자세는 뭐냐 그러면 자, 그거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그러죠? 허리 뒤로 젖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보죠? 이렇게 찍죠. 보통 많이 이렇게 찍어요. 자, 바른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가장 핵심이에요. 태권도 배우시거나 사격을 배우시거나 이러면 왼발을 앞으로 내밀라고 해요. 왼발을. 여러분 어린이들 한번 일어서 볼까요? 이거대로 하나씩 따라해 볼게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자, 보통 발을 나란히 하지 않아요. 왼발 앞으로 몸이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왼발 앞으로 했어요. 휴대폰 소리 들어보세요. 아직 카메라 안 켜도 돼요. 휴대폰 안 들고 팔꿈치를 몸에 붙여요. 왼발 앞으로 했죠? 팔꿈치 몸에 붙여요. 몸에 붙였어요?
팔꿈치 몸에 붙였죠? 자, 몸을 옆에 내가 기댈 수 있는 거에 뭐든 기대봐요. 책상에 기대볼까요? 왼발 앞으로 하고 팔꿈치 몸에 붙이고 몸을 기댔어요. 됐죠? 그리고 이 다음은 요 다음 과정인데 음성 촬영을 하거나 타이머 촬영을 해야 돼. 여기서 실내에서 사진을 찍으면 만약에 저런 DSLR 카메라를 찍잖아요. 그러면 프레시가 따로 있지 않는 이상 음성 촬영하고 타이머 촬영은 일단 좀 가르쳐 줄 거예요. 만약에 이게 됐다고 치고 이게 있다고 치고 자, 다시 생각해봐요. 왼발 앞으로 이따가 볼 거예요. 여러분들 실수 나갈 때 왼발 앞으로 팔꿈치 몸에 붙이고 몸을 기대고 근데 몸을 기대려고 했더니 밖에 나와서 기댈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를 기대요. 아빠를 기대고 옆에 돌을 기대요. 담을 기대요. 그러고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정말 선명하게 나와요. 그냥 아까처럼 손에 이렇게 들고 허리 젖혀가지고 이렇게 들들들들 떨면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우리 어린이가 찍은 사진을 책에 실을 수가 없어요. 사진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찍으면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이 나중에 신문에도 실려요. 여러분들 꼭 제보도 하잖아요. 커서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도 꼭 신문에도 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자리 앉아요. 자, 다시요. 왼발 앞으로 팔꿈치 몸에 붙이고 몸을 기대고 음성이나 타이머 촬영을 할 거예요. 음성과 타이머는 좀 이따 가르쳐 준다고 했죠? 이렇게 알려줬는데 수업 다 끝나고 활동 나가면 또 이래요. 이러면 안 돼요. 아시죠? 사진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타이머하고 음성 촬영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이머 기능 찾아보세요. 제 폰에 아이폰하고 삼성폰하고 좀 다르죠? 타이머 기능 찾아보세요. 타이머. 그래서 음성 촬영이 안 되는 아이폰은 밑에 내려가서 이 전시관 찍을 때 무조건 타이머를 찍어야 돼요. 그러면 왼발 앞으로 팔꿈치 몸에 붙이고 그러고서 타이머로 찍어야 돼요. 왜 이렇게 찍어야 하냐면요. 휴대폰을 셔터를 누르는 순간 카메라가 흔들려요. 가뜩이나 어두워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실내에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엄마 아빠들 계시니까 셔터 속도가 이런 데서는 10분의 1초, 20분의 1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사진은 무조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삼각대를 대고 우리 결혼식 할 때도 원판 사진만큼은 삼각대 꼭 대죠. 원판 사진 중요하니까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타이머를 꼭 쓰신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폰 쓰시는 분 있죠? 삼성폰 쓰시는 분에서는 여기 위에 카메라 왼쪽 위에 설정을 누르시면 맨 위에 왼쪽 위에 설정 누르시면 촬영 방법이라고 있어요. 촬영 방법이라고 있으면 음성으로 촬영이 있죠? 삼성폰 쓰시는 분들 중에 물론 이제 오래된 폰은 없어요. 오래된 폰은 없는데 음성 촬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왼발 앞으로 팔꿈치 몸에 붙이고 촬영 소리 들리죠?
김치, 찰칵, 네. 스마일, 이렇게 삼성폰은 네 단어를 그런 셔터가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우고 어디 가서 사진 찍을 때, 자, 서봐. 자, 찍습니다. 스마일. 하면 찍히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시끄러우면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소리 지르지 마시고, 휴대폰에다 입을 가까이 대시고, 촬영해보세요. 그렇지. 자, 한번 해보세요. 삼성폰 가신 분들, 마이크에 대고, 촬영, 찰칵, 스마일, 김치, LG폰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LG폰 없으시고? 아이폰은 없어요. 굳이 하려면, 이제,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카메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휴대폰으로 사진 찍을 때는 꼭 음성 촬영을 합니다. 꼭 앞으로는 절대 셔터를 누르면 안 돼요. 셔터를 눌러도 되는 데가 있어요. 하얀 눈밭이거나 백사장 이런 데서는 너무 밝아서 안 들려요. 그럴 땐 그냥 찍어도 되는데 실내는 무조건 흔들립니다. 아셨죠? 실내에서는 꼭 음성 촬영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삼성폰 쓰시는 분도 어디 가냐면 아시는데, 네, 잘하시면 되세요. 네. 우리 아버님도 엽서 하나 드세요. 자세가 너무 좋으셔. 수업 자세가 너무 좋으시다. 저 평창에서 지금 사진입니다. 올해. 네. 자, 이제는 삼성폰만 일단 해드릴게요. 셀카 모드를 한번 들려보시죠. 셀카 모드. 셀카 많이 찍으시잖아요? 셀카 찍으실 때, 여러 명 찍는데, 손 이렇게 들고 여러 명 찍으니까 이렇게 찍죠?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셀카에서는. 이게, 셀카를 그냥 손에 들어보세요. 그냥 연습이니까. 손에 들고, 손바닥을 한번 보여주세요. 손바닥을 한번 펴보세요. 손바닥을 펴면 얘가 네모가 딱 잡히면서 3초 위에 셔터가 눌립니다. 보세요. 셀카 한번 손바닥을 들면 3초 위에 찍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데다 놓고, 이런 데다 세워놓고, 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손바닥을 보여줘요. 자, 보세요. 제가 하는 거 봐보시겠어요? 손이 안 닿잖아요. 손이 안 닿아요. 근데 손바닥을 보여주고 3초 후에 지킵니다. 셔터도 안 흔들리고 내가 가까이서 떨 일도 없죠. 그리고 더 여러 명도 찍을 수 있어요. 훨씬 더 여러 명이. 자, 해보셨어요? 다 한 번씩 손바닥 들었다가 이거를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으시고 저 물병이나 이런 데 기대려보세요. 물병에 기대려보세요. 손에 들지 마세요. 손바닥을 들었다가 내려놓으시면 혹시 우리 집에 할아버지가 LG폰을 써. 그런 분들은 셀카에서 주먹을 젓다가 손바닥입니다. LG폰은 주먹을 젓다가 손바닥을 하면 3초 후에 지킵니다. LG폰은. 삼성폰은. 근데 걔 중에 나는 왜 안 되지? 삼성폰 울트라인데 울트라 24 근데 왜 안 되지? 그런 분들은 손바닥 내밀기를 끈 거예요. 원래 기본은 켜 있어요. 끈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즘 쇼폼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16대 9 길게 휴대폰에 가득 차게 이게 제일 크다고 핸드폰을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16대 9가 뭐냐면 자, 이런 거죠. 이렇게 길게 찍는 거 길게 찍는 게 이제 16대 9인데 이제 네, 16대 9인데 사실은 4대 3으로 찍었을 때가 해상도가 가장 좋아요. 여러분 카메라는. 그래서 16대 9, 이 사진이 길어 보이는데요? 길어 보일 뿐이에요. 길어 보일 뿐입니다. 4대 3으로 찍어서 자르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애들 찍어줄 때 아니면 우리 문화유산 찍을 때 사진이 좋아야 되잖아요. 퀄리티가 좋아야 되니까 그럴 때는 4대 3으로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릴스나 이런 거 찍을 때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꼭 4대 3으로 찍으세요. 아셨죠? 4대 3으로 찍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인쇄물 할 때 파일을 닫아보면 사진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4대 3으로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 모르겠는데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보냈는데 이거 한다고 사진을 보냈는데 사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인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일이 있어요. 그때는 그런 이유는 뭐예요? 카톡에서 여러분들 카톡에서 사진을 보통 많이 보내잖아요. 카톡에서 플러스 눌러서 앨범에서 사진을 고르죠. 사진을 고를 때 거기서 고화질 있고 일반 화질 있고 원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 한번 열어보세요. 카톡에서 어떤 연습을입니까? 아무데나 한번 카톡이 없으면요. 네. 여기 보면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놓으시면 일반 화질이 돼 있잖아요. 저용량 있고 원반 있고 한데 원본으로 하셔야 내가 찍은 사진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고용량이 더 좋은 거 아니야? 고화질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나가면 그건 그렇지 않아요. 꼭 사진을 인화하시거나 인쇄물에 쓰실 때는 오른쪽 카카오톡에서 저 끝에 있는 분은 우리 선생님한테 저쪽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플러스 눌러가지고 앨범을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전체는 여기 이건 동영상이고 이건 위에는 사진이고요. 요즘은 휴대폰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사진 찍으실 때 원본으로 이렇게 동영상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원본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앨범을 보시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정식이 있거든요. 정식이 그렇죠. 예전에는 옛날에는 이거 데이터 많이 먹고 사진 용량 많이 먹고 그래서 사진을 작게 보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럴 필요 없기 때문에 꼭 원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샘플 예시예요. 휴대폰이에요. 이거 아저씨가 이거 갤럭시 21 울트라인데 21이 3년 전에 나왔네요. 이건 지난 가을 작년에 찍은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찍을 수 있어요. 서울 충무로에 가면요 아이폰 광고판이 붙어 있는데 이쪽 벽만하게 있어요. 그거를 꼭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만한 이 벽만하게 인쇄를 해서 옥상에 이렇게 있어요. 크게. 그렇게 찍으려면 어떻게 찍어야 되죠? 어떻게 찍어야 할까요? 왼발 앞으로 아주 잘했어요. 역시 우수생이에요. 왼발 앞으로 팔꿈치 붙이고 음성 촬영하고 그렇게 찍는 거예요. 그렇게 찍었을 때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꼭
4대3으로 최고 화질로 하시라는 거. 자, 물론 그래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엄마 아빠들이 핸드폰 있으니까 뭐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지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외여행을 나가거나 우리 애가 이제 큰 무슨 날이야 그럴 때는 똑같이 카메라 하나 있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아무리 얘가 뭐 1억 화소가 되고 뭐 하고 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얘는 여기는 플라스틱이고 DSLR 카메라는 아니 디지털 카메라는 뭐 유리고 벌써 렌즈가 달라요. 그래서 사진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 카메라를 한번 열어보세요. 카메라 한번 켜보세요. 여기서 이제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중요한 게 카메라를 셀카 말고요. 카메라를 딱 켰습니다. 폰마다 다 달라요. 딱 켰는데 그 밑에 그냥 카메라입니다. 사진에서 요 밑에 바로 밑에 위에 보면 렌즈 카메라마다 휴대폰마다 다 다른데 그냥 사진에서요. 자동 다른 거 프로 모드만 이런 거 말고요. 3배 0.6, 1, 3, 10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있죠? 네. 있죠? 네. 카메라를 보면 있어요. 이게 광학줌인데 앞으로 사진 찍으실 때는 요 광학줌만 쓰세요. 예를 들어서 3배 줌을 많이 썼어요. 3배 줌 썼는데 좀 더 줌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손으로 쭉 줌을 하죠. 손으로 늘리죠. 그러면 사진이 깨져요. 거기에 그 밑에 나오면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10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넣으셔야 돼요. 나머지는 여기서 손가락으로 늘려서 확대해서 사진을 찍으면 그냥 찍어서 확대한 거랑 다른 바가 없어요. 사진이 깨지니까 이 광학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광학줌만 쓰시고 손가락으로 확대하는 디지털 줌은 쓰시지 않는 게 좋아요. 아셨죠? 차라리 좀 더 줌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더 앞으로 가요. 그렇죠. 발줌이라고 해요. 그거를 발줌이라고 해요. 뒤로 가면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그렇게 하셔야지 귀찮다고 앉아가지고 손가락 쭉 당기고 하는 순간 사진이 확 깨집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자 이건 좀 어려운 겁니다. 이건 좀 어려운 거예요. 네, 엄마 아빠들도 특히 아빠들도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삼성폰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나는 기술적인 뭐 복잡한 거 몰라. 그냥 셔터만 넣을게. 그런 분들은 아이폰 쓰셔야 돼요. 아이폰 쓰셔야 되고 아이가 좀 크니까 엄마 나도 친구처럼 달을 찍고 싶어. 연예인 카메라 안 사고 연예인 왔는데 연예인 막 줌 땡겨 찍고 싶어. 그러면 갤럭시를 쓰셔야 돼요. 네. 그러면 갤럭시를 쓰면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제 아이폰 선호하는데 카메라는 갤럭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카메라에서 더보기 누르시면 프로 모드라고 있어요. 프로 모드. 프로라고 있습니다. 갤럭시 폰에 여기 더보기 누르시면 프로라고 있어요. 저는 이걸로만 찍는데 사실은 핸드폰 사진 찍을 때 아까 제가 샘플 사진 보여준 거 있죠? 이 프로 모드에서 찍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사실은 프로 모드에 다 함축돼 있어요. 자, 이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자 그러면 어두울 때 여러분들 어두운 데 갔어요. 밤에 안 보여. 깜깜해가지고 깜깜해서 안 보입니다. 아무리 자동이라도 시골 갔는데 안 보입니다. 불빛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아무리 자동이라도. 그럼 어떻게 해요? ISO라는 게 있습니다. ISO 한번 눌러보세요. ISO라는 게 감도라는 건데요. ISO를 눌러가지고 쭉 올려보세요. 그냥 한번 쭉 그냥 쫙 올려보세요. 올리면 확 밝아지겠죠. 확 밝아져요. 쑥 내리면 또 어두워져요. 자, 이렇게 가리고서 하면 자, 발밑에, 여기 우리 책상 밑에 발밑에 어두운 데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쑥 밝게 보면 하나에 밝아져요. 이게 감도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엄마 아빠들 뭐 코닥 200 뭐 이런 얘기 들어오셨을 텐데 거기서 말하는 200이 이런 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감도는 사실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낮을수록 사진이 깨끗해요. 근데 낮으면 뭐예요? 우리 아이가 새까맣게 나오는 거예요. 밝게 나가니까요. 그러면 IS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셔터 속도죠. 셔터 속도. 셔터 속도는 내가 손에 들고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찍는다 라고 하면 이게 125분의 1초보다 더 빠르면 돼요. 이게 아빠들한테만 설명하는 거예요. 125분의 1초보다 더 빠르면 사진이 잘 안 흔들립니다. 그보다 더 낮으면 사진이 흔들릴 확률이 커요. 그러면 자동 초점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서 사진을 딱 찍으면 여기가 지금 체리색이 많잖아요. 등불 노란색이고 그래서 찍어보면 우리가 너무 노랗게 나와요. 빨갛게 나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WB가 자동 화이트 밸런스라는 것인데 색깔 조정하는 거예요. 색깔, 피부톤. 그래서 WB를 한번 눌러보시고 WB를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고 이거를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걸 수동으로 만약에 해서 K로 바꿔서 켈빈의 K거든요. 이걸 낮추면 파래지고 올리면 빨개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갛게 나와요. 그러면 얘를 만져가지고 K 숫자를 낮추면 피부색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만 요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여러분 다 핸드폰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몇 학년이지? 5학년. 빼기 배웠지? 사진에서 중요한 건 빼기예요, 여러분. 아까 사진 샘플 사진도 언뜻 생각해봐요. 사진에서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 말고 다른 게 안 나와야 돼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빨간 좀 치세요. 오늘 이따가 내려가서 사진을 찍을 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 시설물, 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내가 사진을 찍을 거야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귀찮다고 여기서 이 주변 거 다 나오게 찍으면 안 돼. 내가 찍고자 하는 것이 도드라질 수 있도록 단순하게 찍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것도 핸드폰이에요. 이렇게 크게 했는데도 그렇게 삐져 보이지 않죠? 이건 선생님. 응? 선생님이죠? 이건 이런 날이었으니까. 이런 날, 예쁜 날이었으니까. 이것도 보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 겁니다. 옆에 난간이 있어요. 사실 옆에. 여기는 옆에 난간 있고, 여기에는 뭐 있고, 이쪽에 간판 있고 막 그래요. 단순하게 찍어요. 단순하게 찍어야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거, 설명하고 싶은 것이 바로 알 수 있어요.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 한번 해보실까요? 보통 사람 찍을 때
삼성폰 기준을 말씀드릴 거예요. 더보기 누르시면 거기에 음식이라고 있어요. 혹시 사람을 찍으실 때 음식. 네, 사람을 찍을 때 인물 모드로 찍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자, 우리 애기들 그 네모 안에 우리 아이만 딱 넣으세요. 그리고 네모 크기를 줄였다 키웠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진을 키우지 마시고 네모 크기를 우리 애 얼굴 크기에 딱 맞춰보세요. 우리 애기 그러고 찍으면 그러고서 찍어보세요. 그러고서 사진 한번 보시면 음식 모드로 사진을 찍으면 뭐가 돼요? 이제 아웃포커싱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선명하고 그 주변 부위는 흐립니다. 흐려요. 네. 그래서 말은 음식 모드라고 얘네들이 표현을 해놨지만 어디 가서 뭐 주변에 뭐 간판 보이고 저번대 보이고 뭐 지저분해 우리 애만 잘 찍어주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음식 모드로 찍으시면 됩니다. 인물 사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이제 이따가 내려가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찍고 싶은데 너무 좁아. 다 안 나와. 앵글에 다 안 들어가. 이럴 때 파노라마라는 것을 찍죠. 파노라마 찍어봤나요? 자,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일어나 볼까요? 핸드폰 들고 카메라 켜서 파노라마까지 켜보세요. 파노라마를 켜보세요. 그리고 파노라마에서 중요한 거 세로로 찍는다. 파노라마를 찍는다고 이게 넓은 어차피 파노라마니까 여기 좁은데 가로로 찍으면 이따가 보여줄 거예요. 가로로 찍으면 왜 안 되는지. 꼭 파노라마는 세로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자, 손 아래를 잘 받쳐요. 네. 네, 그리고 네. 자, 이거예요. 시험 촬영을 하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찍으려고 보니까 이쪽 180도로 찍으려고 보니까 이렇게 가서 더 이상 안 가. 그러면 발을 움직여서 몸을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시험 촬영을 한번 해보고 내 몸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요. 여기 내가 찍고자 하는 끝부분 있죠. 끝부분에 핸드폰을 대보세요. 끝부분에 빙글 돌려서 그래서 내 발이 뜨지 않아야 돼. 내 발이.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내 몸이 돕니다. 내 몸이 팔꿈치 몸에 붙이라고 했죠? 팔꿈치 몸에 붙여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빨리 돌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영상은 더더욱 안 돼요. 자, 네. 자, 세로로 자 들고 밑에 내려가면 이제 와이드하게 찍으려면 꼭 파노라마를 찍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 밖에 가서 야외에서 사진을 파노라마로 찍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들 산에 가거나 이럴 때 넓어. 이거 파노라마로 찍고 싶어. 근데 중간에 태양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결이 생겨요. 결이 생겨서 이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태양을 피해서 찍으시면 됩니다. 이따가 내려가면 파노라마 찍을 일이 꼭 있어요. 아시죠? 자, 앉으십시오. 그래서 가로로 찍으면, 세로로 찍으면 다 찍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가로로 찍으면 잘리죠? 다 잘리죠? 세로로 찍으면 어차피 좌우는 얼마든지 찍을 수 있으니까 꼭 파노라마는 꼭 세로로 찍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이게 한 컷에는 안 들어가요. 한 컷에는 아무리 해도. 그러면 파노라마로 찍으시면 되는 거죠. 얼마든지. 이것도 핸드폰에, 얘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이거를 DSLR로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거는 카메라로, 제가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이거 카메라로 찍은 거고, 이거는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어디 분양 광고 같죠? 핸드폰으로 찍어도 충분히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인물 사진은 사람 사진 찍을 일 엄청 많죠? 여기서 요것만, 요 몇 가지만 알면 앞으로 사람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증명사진, 여권사진 이런 데 찍으러 가면 어서 사진이 여기서 자릅니다. 여기서 자라요. 인물 사진에서는 어디를 자르면 안 되는지를 잘 아시면 돼요. 쉬워요. 어디냐? 관절을 자르지 않으면 돼요. 목, 허리, 무릎, 발목, 손목 관절만 안 잘리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찍을 때도 잘리지 않게 찍겠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해수욕장 갔어요. 와, 해수욕장 왔어. 야, 서봐. 엄마 사진 찍어줄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수평선이라고 치면 저 뒤에 수평선이 아예 사람들 목 뒤로 지나가요. 주로. 사진 속에 보면 이렇게 가로선이 사진 구도가 완전히 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 미용실 가가지고 자취책 이렇게 보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면 어디를 잘라서 사진을 찍혔는지, 그러면 가슴이나 허벅지, 종아리 이런 데서 사진을 잘라서 찍었어요. 잘 보세요. 다음에 가시면 여러분들 잘라 찍을 때 얼마만큼 발 좀 써가지고 어디서 잘라 찍어야 되는지 이제 배웠죠? 허리, 무릎, 발목 잘라 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엄마들이 실수하는 게 뭐였냐면요, 우리 아이들 찍는데 야, 너 그거 써봐. 응? 그러고서 이렇게 찍어줘요. 이러면 안 돼. 우리 아이들 돌사진 찍을 때, 스튜디오 갔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애들 눈높이에서 찍어요. 작가님들. 애들 눈높이에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찍어줄 때는 꼭 눈높이에서 찍어주세요.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낮아도 좋아요. 제발 위에서 눌러 찍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불 좀 한번 다 켜주시겠어요? 네. 여기에서 내가 우리 애를 찍을 거야. 그런데 어디서 찍을 거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어디서 찍을 거냐. 근데 대부분 그냥 앉은 자리에서 찍죠. 근데 사실은 우리 애가 가장 예쁘게 나오는 데는요, 배경이 예쁜 데가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 엄마 아빠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꽃밭이 뒤가 너무 예뻐. 그래서 우리 애를 데려다 놓고 찍으면 뭐예요? 배경이 예뻐요. 배경이 예뻐. 우리 애가 예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 어린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면, 내가 찍히는 사람의 앞이 밝은 곳이에요. 여기 있으면 지금 불빛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 앞으로 밝죠? 근데 제가 만약에 중간쯤 가면 반밖에 못 봤잖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 이 빛을 제가 다 봤죠. 그러니까 어디요? 이 자리가 사진에 제일 예쁘게 나오는 자리예요. 뒤가 안 예쁘지만 사람이 잘 나오면 되잖아요. 어차피 아까 음식 모두 써서 뒤는 날리고 사람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꼭 여기서 찍으라는 거 없으니까, 여기 보면 아까 연습하실 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찍죠. 여기서 이렇게 찍어요. 우리 아버님을 찍으면 그 모델 뒤가 바로 배경이잖아요.
모델과 배경이 가까우면 안 돼요.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멀어야 돼요. 모델과 배경이 멀수록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경이 어두울수록 좋습니다. 배경은 이건 엄마 아빠들이 잘 보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실 때 홈플러스 가셔가지고 3,000원짜리 은박지를 하나씩 사세요. 은박 돗자리 놀러 가실 때 우리 애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찍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은박지만 있으면 됩니다. 자, 저 한번 제 얼굴 한번 보세요. 테스트로 제 얼굴을. 원래는 이 반사판이나 조명을 쓰는데 은박지가 없다고 치고 연습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 얼굴 변화를 한번 잘 보세요. 그냥 이 종이에요, 종이일 뿐이에요.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어? 조금 훨씬 부드러워져.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이런 주름이나 뭐 다크서클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자 이거 한 장씩 들고 연습. 이게 어떻게 은박지 집에 가서 홈플러스 은박지 3,000원이면 사니까 네. 그걸로 그런데 봐보세요. 하다가 되려면 빛이 내 앞에 있어야 돼요. 앞에 머리기가 아니에요. 머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반사되게 이렇게 시해져요. 이제 만약에 그냥 우리 자 이거는 반사판이 아니라 은박지니까 우리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둥글게 짠도 바짝 얼굴 너무 바짝 안 붙여도 돼. 자 둥글게 해서 둥글게 이렇게 해보세요. 다시 해보자. 은박지 위에 사람 올려놓고 사람의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들 나이 들면서 주름지잖아요. 아이들 햇빛 때문에 새카맣게 탔어요. 하지만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제가 찍으면 돼요. 네. 그리고 혹시 밖에서 사진 찍으시는 일이 있으실 때는 인물 촬영 시에는 되도록이면 한낮에는 찍지 마세요. 한낮에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가 인물 사진으로 훨씬 더 사진이 좋습니다. 그거는 햇빛이 낮을 때, 광원이 낮을 때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단체 사진 많이 찍죠? 여러분의 친구들하고 놀러가서 단체 사진 찍을 때는 단체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쭉 엄마 아빠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놀러가 단체 사진 찍어서 단체 톡방으로 사진을 받았어요. 사진을 다운받아서 뭐하죠? 그 다음에 사진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는데 단체 사진 받으면 아니 사진을 받았어. 이제 클릭해서 열었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렇죠. 자기 얼굴 확대해서 봅니다. 자기 얼굴만 확대해. 옆에 사람들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 사진인데 내 얼굴만 잘 나오면 되고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단체 사진 찍을 때는 기억이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단체 사진이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럼 아까 여러분 손바닥 보여주는 거 얘기해줬죠? 음성 촬영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여러 명이 쭉 있으면 바닥에다 바닥에다 핸드폰 세워놓고 음성 촬영이나 손바닥 들어서 카메라를 바닥에서 아예 위로 올려 찍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날씬해 보이는 거예요. 다리가 커 보이죠? 자, 그만했으니까 잘했어요. 카메라 켜봐요. 카메라 켜보세요. 자, 다 누구나 켜보세요. 제가 이걸 테스트로 하나 알려드릴 게 뭐냐면, 앞에 사람을 두 장을 찍는데, 앞에 사람 움직이지 말고요. 한 장은 가로로 찍으세요. 이번에는 테스트로 보여드릴 거니까. 한 장은 확대하지 마시고, 한 장은 가로로 찍으시고요. 가로로, 핸드폰 가로로 찍으세요. 한 장은 인물을 가운데 놓고 찍고, 한 장은 사진 앵글에 제일 끝에 놓고 한번 찍으세요. 똑같은 사람을. 한 자리에서. 한 장은 가운데 놓고 있고, 한 장은 끝에 놓고 찍어보세요. 똑같은 사람을 움직이지 말고, 한 장은 가로로 찍는데 가운데 놓고 찍고, 한 장은 사진의 끝에, 쫙 끝에 놓고 찍어보세요. 그러고서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해보면요. 두 장의 사진 한번 번갈아 비교해보세요. 그러면 끝에 놓고 찍힌 사진은 얼굴이 넓대지 않아요. 가운데 있는 사진은 날씬해 보여요. 날씬해 보여요. 얘가 관광 렌즈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로로 찍고 낮춰서 올려 찍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진 찍으실 때는 세로로 찍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 찍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일수록 바깥쪽에 세워서 찍습니다. 체격이 뚱뚱하신 분일수록 가운데 쓰시고. 아셨죠? 네. 자, 그럼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세 친구 한번 나오실래요? 우리 세 친구 나와보세요. 여기 나오세요. 나와요. 자, 만약에 저까지 이렇게 넷이 친구예요. 넷이 친구야. 넷이 친구인데 한 친구가 나 사진 찍기 싫은데도 그래요. 넷이 놀러 갔는데 사진 찍기 싫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친구를? 사진만 찍겠다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이 친구가 사진을 찍기 싫어해. 나 사진 찍기 싫어해. 그만 찍어.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저쪽에서 찍는다고 봤을 때 이렇게 둘이 찍으면 얼마에 서서 이 사진이 잊혀져요. 그런데 이렇게 서서 이 친구만 뒤돌아봐요. 네. 그러고서 이렇게 찍으면 이 사진은 오래 갑니다. 아셨죠? 아니 잘했어요.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다리 위에서 내려지거나 사람을 뉘어놓고 찍는다는 거예요. 일곱 찍는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뉘어놓고 집에 가서 연습해보세요. 우리 아이를 뉘어놓고서 여기서 이렇게 찍어요. 위에 다리. 아니면 엄마 아빠는 다리 위에 있고 아이는 밑에 천장을 가고 있어요. 위에 다리를 찍어요. 우리가 이제 드론 많이 찍잖아요. 드론 찍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찍고, 자, 풍경 찍는 거. 밖에 나서 오늘 야외 사진 찍어야 되시는데, 네, 야외 사진 찍으시는데 빨리 할게요. 만약에 오늘은 해가 없어서 그런데 다음에 한번 하늘을 한번 보세요. 태양이 있는 쪽 하늘과 태양이 없는 쪽 하늘을 보면 태양을 내가 등지고 바라보는 하늘이 제일 파래요. 등지고 있는 하늘이. 태양을 바라보는 하늘은 하얗습니다. 다음에 한번 꼭 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죠. 이런 날은 풍경사진 찍기가 사실 좋지 않은 날이에요. 아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최대한 단순하게 찍으라고. 풍경 찍을 때 이것저것 다 들어가면 안 돼요. 박물관 찍으려면 사진 속에 박물관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 드론 없으니까 하는데 높은 곳에 찍으면 좋고, 네.
인물 찍을 때는 인물 찍을 때는 이게 왜 그랬지? 인물 찍을 때는 웬만하면 상반신만 찍으세요. 어차피 얼굴 확대해서 볼 건데 신발 뭐 신었는지 보지 않아요. 바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기왕이면 인물사진 찍을 때 상반신만 찍으시고, 그리고 풍경사진 찍을 때 보통은 이제 여기가 이제 정면이잖아요. 이쪽이. 그러면 1대3 정도 주시면 모서리 와서 찍으면 이게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 사실은 요 위치에서 높은데 그래서 내려 찍으면 위도 보이겠죠. 그럼 3차원으로 높게 보일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더 정면이 길게.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간판이 써 있잖아요. 글자가. 그러면 글자가 가로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럼 이쪽에서 찍어줘야 돼요. 이쪽에서 찍으면 간판이 거꾸로 보이겠죠? 피사체 글자가. 네,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높은 선회도를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왼발 앞으로 팔꿈치 몸에 붙이고 내가 기대고 음성 타이머. 그거 알았죠? 이 핸드폰이에요. 휴대폰이에요. 내가 해를 등지고 있으니까 하늘이 파랗죠. 네. 핸드폰이죠. 이거 600마직이라고 카운터예요. 거기서 찍은 거예요. 이건 수원 사진이고요. 이것도 수원. 이게 다 핸드폰이에요. 이거는 물에 가까이 대고서 찍은 거예요. 핸드폰으로. 네? 네? 이거는 내가 낮춰서 좀 망원을 쓴 거예요. 어쨌든 휴대폰으로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저기 안산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표현해주고 싶어서 찍은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는 참 이제 이거는 선생님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예시로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핸드폰으로 안 되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난이도가 높아요. 이거 다니는 차들 그거 생각해요.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휴대폰 고급 과정을 보면 장노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노출이면 아까 차를 지나가는 것도 휴대폰으로 찍을 수 있어요. 반딧불이도 요즘 보니까 반딧불이 찍으러 가보니까 아이들 많이 데리고 오셨던데, 반딧불이도 삼각대만 있으면 휴대폰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바른 자세 잘 기억하고요.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실제 테스트, 실제 실험 하러 내려갈 겁니다.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쉬는 시간 동안에 화장실 자유롭게 다녀오시고, 저희 1회차 때 다들 진시간을 진행하셨죠. 밑에 있는 1층부터 이제 사진 촬영을 시작해서 2층에 덕포 상간호실 촬영하고, 그 다음에 외부 야외 제품 전시장 촬영하고 다시 위에 올라와서 멘토링 작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 지금 조금 졸려 보이는 친구들이 오늘 있는데, 우리 이따 멘토링 활동할 때 선생님이 맛있는 빵이나 아이스크림, 음료수 이런 거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열심히 사진 찍어주세요. 하은이 팀 어디신가요? 네. 하은 팀? 하원인가요? 네. 하원 팀. 네. 누가 찍은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색, 구도, 빛, 스토리, 느낌, 단계를 처음에 설명해 줬잖아요. 이거는 이 사진은
그 5배째 5단계에 해당하는 고급 스킬의 사진이 이 정도 많아요. 굉장히 잔잔하고 차분해지잖아요, 사람이. 초록이라도 같은 초록은 아니거든요. 네, 이 사진은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서정적인 사진. 초록도 좋다. 이거는 뭐, 이거 보완할 게 없어요. 100점! 이거는 이제 잘 찍었냐, 못 찍었냐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거는, 이 사진은 노출이 배경에 맞았어요. 여기가 짙은 피사체가 조금 어두워서, 피사체가 어두워서 피사체가 좀 잘 안 보이거든요. 이런 사진은 좀 더 밝게 찍으셔야 됩니다. 아시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 그러면서도 이게 또 모서리서 찍었어요. 모서리서 입체적으로 보이게. 뒤에도 이렇게 뒤 배경도 사선으로 이렇게 딱 가죠. 입체적으로 찍어야겠다. 이게 딱 정면에서 찍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찍으면서 뒤에 사선 가는 거 하고 입체적으로 찍으려 했던 시도가 좋았다. 이거요. 이거 노출만 좀 더 밝기만 좀 더 밝게 찍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좀 더 밝게 이런 사진을 내가 찍고자 하는 게 잘 보여야 되니까요. 다음 사진은 이건 누가 찍었죠? 그랬군요. 이거는 자 이렇게 찍으면 이 초록 뒤에 초록이잖아요. 초록 뒤에 초록인데 뒤를 날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초록 뒤에 초록이다 보니까 초록이 잘 안 보여. 내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 피사체가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피사체 뒤에 배경이 가까운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뒤가 더 덜 날아가고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하늘을 들어 찍으면요. 원래 이렇게 좀 파랗게 나옵니다. 원래 이렇게 파랗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엄마 아빠한테 프로모드 이거 알려드린 것처럼 프로모드로 해가지고 화이트 밸런스 WB라는 거를 숫자를 높이면 이제 이 파란기가 파란기는 없어져요. 자동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 어린이가 찍었다. 그렇죠. 어린이가 이렇게 찍지 않죠. 어린이는 이렇게 찍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제 작가들 사진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찍었는지 여자가 찍었는지 몇 살 때 사람이 찍었는지 사진에 대충 나와요. 네. 이거 누가 봐도 아저씨 사진이죠. 아저씨들이 좋아할 만한 사진이에요. 그 왜 산꼭대기에서 혼자 사는 아저씨, 그 고립대 사는 한 아저씨 나오는 TV 뭐죠, 그게? 나는 자연이야. 60 넘은 아저씨들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사진은 이 사진의 경우는 지금 요 높이에서 이렇게 찍었잖아요. 요 높이에서. 근데 요 사진은 내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뭔지, 내가 찍고자 하는 게 뭔지. 분명히 이건 아닐 거란 말이죠. 저건 아니에요. 그러면 요 피사체 좀 더 가까이 가셔서 얘가 없이, 저기 없이 이 피사체에 좀 더 가까이 가셔서 맞추고 가까이 가서 얘 위주로 찍어주셨어요. 그러면 불필요한 부분을 뺄 셈이라고 했죠? 네. 불필요한 부분이 안 보였으면 훨씬 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더 잘 보여줬을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좀
좀 더 너무 어둡죠. 너무 어둡습니다. 좀 더 밝게 찍으셔야 돼요. 다음 분 현준님. 현준. 현앤준인데 현은 누구고 준은 누구예요? 준이 오니까 됐군요. 얘는 음식 모드를 찍었네요. 첫 번째. 자. 이게 사진이 PPT에서 봐서 좀 흔해 보이네요. 흔들리는 사진이 아닌데 원본은 흔들리는 사진이 아니에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박물관 소개책자나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사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진이 많아요. 왜냐면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찍냐면 실제로 전문가들은 낮 시간에 여기서 조명을 켜요. 얘가 더 도드라지게. 그럼 주변은 어둡고 얘가 더 도드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 찍는데 요거는 좀 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아이들 찍을 때 눈 높이에서 찍어주세요. 그런 것처럼 좀 더 낮춰서 찍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저 뒤에 저런 부분들 있잖아요. 불필요한 부분들이 덜 보이게 해서 찍으면 더 좋습니다. 어우, 네. 이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이는 사진은 이 나무가 굉장히 여기 PPT라고 하는데, 비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게 선명해요, 굉장히. 깨끗하게. 그랬다는 얘기는 뭐예요? 발꿈치에, 왼발에 음성으로 충실히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좀 크게 나왔는데, 단체적으로. 얘는 실제 사진은 나무는 선명하게 나왔어요. 깔끔하게. 여름 초록에 맞게 나왔습니다. 잘 찍었어요. 이 사진은 나중에 여러분 혹시 파리를 놀러 가서 가족여행을 갔어요. 파리 에펠탑을 갔어요. 에펠탑 밑에 가서 이렇게 찍으시면 안 돼요. 에펠탑 밑에 가서 찍으면 에펠탑만 크고 사람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찍는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찍는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까이 와요. 그럼 아이가 크겠죠? 아이가 크겠죠? 그런 것처럼 에펠탑 같은 경우도 에펠탑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에펠탑에 멀리 떨어지고 우리 아이를 요 앞에다 놓고 찍어. 그러면 에펠탑이나 우리 아이는 비슷하겠지? 아니면 아이가 더 커도 상관없어요. 물론 여기서는 우리 무관이사님이니까 이거 위주로 찍으려고 하니 이 정도로 찍겠지만 만약에 이거와 상관없이 여행 가서 찍으실 때는 아이를 작게 찍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빛이 이제 옆에서 들어오죠. 옆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빛이 옆에서 들어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날씬해 보이고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두우니까 좀 더 날씬해 보이고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여기 이쪽 밝고 이쪽 어둡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밝고 여기 어둡고 그래서 훨씬 더 입체적으로 찍는 거. 잘 찍으셨어요. 자, 여기에서는 그게 있어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불필요한 부분이죠. 불필요한 부분 좀 더 가능하다면 좀 더 줌을 당겨서 요만큼만 더 집어넣었어요. 아니면 내가 휴대폰을 좀 더
좀 더 들어서 이 뒤가 안 나왔으면 그냥 하얀 백지였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여기 좀 더 들었으면 이게 안 나오거든요. 얘가 안 나오고 바닥만 나와요. 하얀 바닥만. 그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넣고 찍겠다. 이거는 이 사람은 이걸 넣고 찍겠다고 작정하고 찍은 거거든요. 아주 잘하고 이걸 넣고 찍겠다는 거. 보통은 이거 없이 얘만 보고 찍는데 이 사진은 이걸 감안하고 찍었다는 사진이에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걸 걸고 찍겠다고. 이제 인물사진 찍을 때 제가 아마추어에서 프로 넘어갈 때 걸고 찍는 것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는 게 있는데 프로도 넘어갈 때 이걸 자꾸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놓치는 분들이. 근데 이런 류의 사진을 찍을 때는 이렇게 걸고 찍어야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수평 맞추려고 수평을 맞췄어요. 이 수평 맞는데 이 수평은 왜 안 맞을까요? 이 수평은 맞았는데 이 수평이 안 맞아. 그런 이유는 찍는 분이 이 사진의 센터에서 찍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찍으실 때는 센터에 가면 위에 선도 센터 수평이 맞고 아래 선도 수평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가장 메인이 되는 가로선은 수평을 맞췄다. 그리고 얘를 걸고 찍었다. 하지만 만약에 핀을 맞추면 이 사진은 실제 사진에도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게 선명하게 나오는 실제 사진 보면 여기서 흐려 보이는데요. 아주 선명하게 나와요. 무슨 꼭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아주 잘 찍었습니다. 강별님. 네. 네. 어우. 자. 아주 좋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표정이 충분히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면 눈을 크게 뜨시니까 여기 보면 실제로는 스튜디오에서는 기술적으로 하는데요. 여러분 검은 눈동자에 흰 빛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럼 뭐야? 눈이 초롱초롱해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어디 가서 프로필 촬영을 했는데 이게 안 살면 그려 넣습니다. 포토샵으로 그려 넣어요. 그래야 초롱초롱하거든요. 다만 뒤도 이게 뒤하고 모델과의 거리는 있는데 카메라와 모델과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뒤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가 흐려진 거예요. 더 흐려진 거예요. 똑같은 것보다. 그러니까 뒤가 흐리니까 사람 위주로 잘 보이는 거죠. 근데 다만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보다 뒤로 가 있다는 거. 그게 좀 마음에 걸리는 거죠. 저는 못 그러거든. 어우, 네. 제 초등학교 동창 이름이 민들레인데, 실제로. 네. 제 민들레. 이렇게 찍으실 때는, 다음에 찍으실 때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눈높이에서 찍으면, 제가 이제 여러분 연말 되면 적시자 해리대라고 내기 싫은데 낼 필요도 없는데 내라고 나가오잖아요. 그 포스터 찍는 사람인데요. 그때 이런 걸 잘했습니다. 어떻게? 모델 데려다 놓고 여기서 찍으면 여기서 하고 불면서 찍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눈높이 위에 이거에 눈높이에 맞춰서 찍어야지. 위에서 내려 찍으면 이 민들레 맛이 안 살아요. 진짜?
해가 저쪽에 있으니까 해가 저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 하늘이 더 하얘. 이쪽 하늘이 더 파랗고. 그래서 만약에 햇빛과 상관없다면, 그치? 내가 얘만 찍겠다고 하면 파란 하늘을 찍고 싶으면 내가 좀 더 이쪽으로 해를 등지고 가서 찍으면 하늘이 더 파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인 풍경이 다 잘 나오려면 이렇게 인물 모드 같은 거 쓰면 좀 사람이 아닌 이렇게 장가지가 많은 사진들은 인물 모드를 쓰면 좀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쓰시면 좋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으로 날아가잖아요. 네, 흐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분 이쪽 강별 가족은 인물 사진에 특화되신 분들이다. 그리고 됐습니다. 이 사진도 있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누가 봐도 인물 사진에 특화되신 분이죠. 네. 이거는 이런 류의 사진은 제가 설명 오늘 없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무 밝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휴대폰 그 화면을 꾹 누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휴대폰 화면을 카메라 켜서 꾹 눌러요. 그러면 노랗게 딱 뜰 겁니다. 꾹 누르고 있으면. 꾹 누르고 있으면. 그러면 그 밑에나 옆에 바가 생겨요. 노란 바. 그러면 그걸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으로 밀면 어두워지고 한쪽으로 밀면 밝아져요. 네.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사람을 놓고 해를 등지고 찍으면 사람이 너무 검게 나와요. 할 때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밝죠? 지가 아마 어두운 벽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꾹 눌러가지고 어둡게 쭉 하면 됩니다. 어우, 사진 안 좋으면 인물 사진을 잘 찍으시네요. 네. 오, 이거는 이게 보니까 색에 특화되어 있어요. 이 사진. 색에 빨강에, 노랑에, 초록에 사람마다 색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이 구도, 그러니까 개중에 이런 거 있어요. 그림 좀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 좀 그림 좀 그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구도에 특화되어 있어요. 개중에 보면 그냥 아저씨인데, 그냥 아줌마인데 사진을 좀 찍으시네? 이상한데? 사진을 배워본 적 없는데? 그런 분들은 그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진은 바로 뒤에 이 초록과 노랑과 이 빨강을 보겠다는 색에 특화된 사진이다. 유은영님, 네. 여기도 보면, 자, 이제 보이시죠? 이거 걸붙이고, 뒤가 없죠? 뭐가? 뒤가 없어요. 가로선. 왜냐면 이게 가로선이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자꾸 눈에 신경이 쓰여요. 자꾸 눈에 걸려요. 이런 것들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원 있는데 끝에 안 닿으면 자꾸 거기로 시선이 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이게 단순하게, 제가 안 나왔으면 부족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이런 것이 단순하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가고, 시선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흐르죠. 우리가 신문 보면 어떻게 해요? 신문 딱 펴면, 탑이 왼쪽에 있죠? 왼쪽 상단에 있어요. 그리고 시선이 오른쪽으로 빙글 돌게 편집을 해놓으면. 것처럼 사진에서도 그건 편집자가 의도한 대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진에서도 얘가 제일 먼저 눈을 가고, 그 다음 밑으로 가고, 아래로 흐르게 내 의도한 대로. 그렇게 해서 잘하신 사진이에요. 이거는 오늘 수업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오늘 수업에서 구도 부분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걸 이렇게 비켜찍는 거죠. 일부러. 이제 수평으로 찍은 것은 이제 아까처럼 그런 류의 사진을 찍을 때는 다른 것들은 수평이나 수직을 잘 지켜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에만 시선이 가게끔 하는 것이고, 이거는 좀 더 입체감을 주고 역동적으로 찍게 하려면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경 찍을 때는 인물 모드는 이렇게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것은 인물 모드를 쓰면 되는데, 이런 풍경, 풀 사진, 나무 사진을 인물 모드는 좀 피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요 위에 요렇게 꺾어 찍을 때는 좀 더 들꺾거나, 더 꺾거나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걸 이렇게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좋은 거죠. 이거는 이 정도 사진이면 이제 조경 건축 하시는 분들이 사진을 좀 배워요. 사진 좀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경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진입니다. 최선의 사진. 이거는 그냥 이대로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그대로 쓸 수도 있어요. 이 사진 그대로를 그렇게 딱히 흠잡을 만한 데가 없어요. 자, 우리 아버님들 이런 사진 찍을까요? 지나가면서? 아니요. 네, 남자분들은 안 찍어요. 안 찍습니다. 이런 사진 안 찍습니다. 누가 봐도 여자 사진이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얘한테 바짝 가니까 귀가 날아가는 거예요. 음식 모드가 아니어도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건 내가 바짝 가면 이 귀가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술까지도 디테일하게 오히려 더 잘 보여요. 네. 잘 찍었습니다. 사진. 이거는 얘는 음식 모드네. 얘는 음식 모드를 잘 쓴 케이스네. 왜? 얘하고 이 바닥하고 거리가 좀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바닥바닥 붙어 있으면 얘가 음식 모드가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 하얀 거 우리가 부케 아니면 결혼식 때 드레스 그런 느낌으로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흰색인데도 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려한 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쁘죠. 네. 잘 찍었습니다. 이지우, 김은정. 네. 자, 이건 이제 제품 사진이나 상업 사진 찍을 때 사실은 이런 걸 쓰는데, 원래는 이 뒤에서 빛이 들어오잖아요. 뒤에 빛이 들어와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CF에서 보는 과일 사진이나 이런 건 다 기름칠한 거예요. 윤기나게. 그래서 뒤에서 빛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그걸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빛이 뒤에서 들어오니까 얘가 더 색도 살고. 여러분 이따가 혹시 나가셔서 다시 가실 때 이파리 하나를 들고, 이게 이파리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파리면 하늘에 대고 한번 보시고 하늘에 등지고 한번 보세요. 똑같은 이파리 어떤 이파리 색이 어떤 게 더 예쁜지. 그러면 당연히 빛을 바라보고 있는 이파리 색이 훨씬 더 예쁩니다. 이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 사진이 이 색도 더 살고 예쁘게 나왔다. 네. 이걸 꼭 누가 보면 포토샵을 한 것처럼 주변부가 어둡고
가운데가 밝죠? 원래 조명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인데 실제로 포토샵으로 이렇게 합니다. 주변부를 어둡게 해가지고 수평 수직 잘 맞췄죠? 사진도 선명해요. 아주 선명해요. 그래서 이런 류의 사진을 찍을 때는 얘가 잘 보여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찍고 있는 사람도 사실 정면에서 찍었는데 비치잖아요. 살짝 어둡게 찍으셔서 밝을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잘 보여주면 되니까 아주 잘 찍은 케이스입니다. 이 책에 만약에 실린다 하면 이런 식의 사진 찍어야겠죠? 여기는 그 자세, 제가 처음에 그 중요하다는 그 자세에 충실했기 때문에 사진이 뭐예요? 선회도가 좋아요. 이런 류의 사진은 확대를 하거나 인쇄를 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쇄물로 이렇게 액자로 만약에 내가 사진 찍었는데 어디 멋있게 가서 사진 찍었어, 액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찍으시면 액자를 할 수 있어요. 사진관 가서 휴대폰 갖다 주고 이거 뽑아주세요 하면 이렇게 찍으시면 액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잘 찍으셨어요. 제가 아까 사진 오늘 배우신 걸 그대로 잘 반영하신 사진입니다. 이건 왜 길게 찍으셨을까요? 이거는 저쪽 이만큼 밝잖아요. 이쪽은 백지에 여백을 주고 이쪽은 어두워요. 어둡죠. 그리고 어떻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찍었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찍은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찍어요? 얘를 이렇게 찍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찍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찍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찍으신 분은 타고난 게 좀 있는 거예요. 노래도 타고난 사람 있잖아요. 네, 이거는 타고난 게 좀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조금 더 단순하게 찍었어요. 아까 똑같은 뒤에 사진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뭐가 많죠. 이렇게 주변에 가까운데 없고 좀 더 단순하게 찍었으면 더 좋았겠다. 근데 여전히 잘 찍는 사람의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이 꽃에 대한 선회도가 좋습니다. 자세. 이쪽은 아주 자세가 좋으시에요. 이쪽 가족은. 이민지님. 네. 이 사진은 누가 찍나 오늘 봤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박물관 사진을 누가 찍으신가 하세요. 이렇게 쭉 봤어요. 이제 거기는 좀 낮아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상업 사진이라면 저 뒤로 가서 좀 더 망원으로 아마 이 글자가 나오게 찍었겠죠. 근데 여기서는 핸드폰으로 안 나와요. 제가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록 안에 얘를 넣어놓고 여기와 여기 비율이 이쪽 모서리에서 찍으니까 얘가 이렇게 훨씬 입체적으로 나오죠. 해를 등지니까 하늘이 파랗죠. 이게 건물 사진 찍을 때 기본으로 이렇게 찍습니다. 아주 기본에 충실한 사진. 네. 그리고 하늘을 등지고 찍기 때문에 피사체가 빛을 많이 받아서 사진 정보를 아마 보시면 상세 정보를 보시면 셔터 속도도 높고 조리개 값도 높아요. 그렇다면 선회도도 높다는 겁니다. 잠자리는 뭐 일부러 찍으신 건 아니시죠? 내가 찍고자 하는 사진을 이렇게 센터에 주고 아래에 이렇게 여백을 많이 주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사진은 차라리 이렇게 길잖아요. 이만큼 좀 자르시는 게 좋겠어요. 얘가 지금 붕 떠 있는 것 같거든요. 땅에 박혀 있는 거니까 이만큼을 더 자르시는 것이 더 좋겠어요. 사진은. 그럼 좀 더 사진이 안정적이에요. 자, 요 사진은 네. 조금만 더 뒤로 가서 조금만 더 뒤로 가서 자를 수 있는 여지를 좀 주셔야 나중에 인쇄물을 쓰거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돼 있으면 딱 이만큼만이 못 쓰잖아요. 가득 찰고 이렇게 끼면 그러면 이 사진이 채택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피사체를 찍으면 조금 더 여유를 주고 여력을 주고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이 사진도 여기 실제 사진을 보면 사진이 굉장히 선율도가 좋아요. 여기서 보이나요? 네. 그리고 뒤에요. 아주 충실하게 찍었죠. 가로 세로 어떤 기울임이 없죠. 기울임 없고 뒤에 걸어놓은 거 찍고 다른 지점을 다 뺐어요. 이 끝에 맞춰가지고 이 정도면 수학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아주 칼 같아요. 뭐 어디 빼를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죠? 선율도 아주 좋고 빛도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이 그대로 이건 뭐 이 사진은 휴대폰 아니라 카메라로 이거 보시면 실제 원본 사진 보면 카메라로 찍었다고 해도 그리고 전문업자가 찍었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사진이에요. 오죽 했으면 기가 막히다. 요 모습을 맞출 거야. 응? 잘 찍으셨어요. 여기서 또 보면 자, 이렇게 걸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나중에 이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력을 주고 사실은 내가 사진 사이즈대로 비율대로 책자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좀 더 주고 저런 부분은 오히려 저런 부분 불필요한 이거 관계 없는 부분이 안 나오게 찍어서 자르는 게 좋아요. 꼭 3:2, 16:9 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찍어서 얘가 너무 너무 구석에 있어요. 보여줘야 되는데 얘보다는 제가 머리 상단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보여요, 글자가. 그래서 저거 안 나오게 해서 찍으시면 돼요. 이 사진도 사실상 보면 얘한테 여기에 딱 핀이 맞아 있어서 얘는 잠깐 가가 정인형. 네. 그림 그리는 거는 그림 그린다. 만약에 그림을 그렸다. 이거 포토샵으로 회화 처리해가지고 그림으로 내놔도 되겠어. 사진보다는 그림에 더 어울리는 그런 사진이에요. 이 나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그림이 가까워요. 사진보다는. 그래서 사진에 대한 칭찬은 뭐예요? 그림 같다. 그림에 대한 칭찬은 뭐예요? 사진 같다. 이게 그림이에요. 사진인 거니까요? 그림인 네. 건가요? 이거는 좀 초록을 좀 더 살리려면 사실은 얘한테 차라리 너무 많이 넣어주기보다는 이 감 어느 하나에 좀 가까이 가는 게 더 좋아요. 이 하나에 가까이 가서 얘는 좀 크고 얘는 좀 작게. 그래서 빛이 앞쪽에서 오른쪽에서 찍어주시면 얘가 더 초록에 더 싱그럽습니다.
이것도 요렇게 찍으실 때는 여기에만 핀 맞추고 여기 다 날려가거든요. 그리고 빛 잡혀보니까 훨씬 더 싱그럽죠? 신선하고 싱그러운 느낌이 나요. 근데 요렇게 찍으실 때는 좀 더 줌을 써서 얘가 너무 작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위주로 보일 수 있도록 좀 더 줌을 쓰고 좀 더 밝게 찍으시면 더 초이 더 살아요. 네. 저기 자꾸 눈에 거슬려가지고 제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요. 네. 뺄 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보자마자 저기 거슬립니다. 저기 안 거슬리면 훨씬 더 좋았다. 빼는데 내 사진에서 뭘 뺄까? 그런 고민이 중요합니다. 요거는 요걸 이렇게 얘를 정면에서 찍지 않고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찍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보통 박물관에서 이렇게 찍지 않아요. 얘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작가들은 이렇게 찍습니다. 작가들은 이렇게 찍어요. 다만 얘가 선명하지 않아요. 다만 얘는 선명한데 얘가 선명하지 않고 저런 것들이 좀 보인다는 거. 저런 것들이 선명하게 좀 안 보이고 얘가 더 선명했으면 훨씬 더 좋겠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혜님. 여기는 이제 살짝 좀 너무 여기는 공간을 줄이려고 해가지고 너무 밝은 거죠. 밝게 찍으셨어요. 좀 더 어둡게 찍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사진. 수직을 잘 맞췄어요. 수직을 잘 맞췄죠.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원근감이 잘 살았어. 잘 찍은 사진. 잘 찍은 사진인데 기왕이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여백이 이만큼 있고 저기는 없잖아요. 여백이 이제 상업적으로 찍었으면 진짜 잘 찍으려고 작정을 했으면 아까 우리 어머니 사진 여기 끝에 모서리 딱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찍으면 여기 여백과 저기 여백이 똑같았으면 진짜 이거를 핸드폰으로 찍었어?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찍어진 사진이에요.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센터에서 찍어야 여기는 넓고 저기는 좁죠? 센터에서 찍어야 이게 맞아요. 서로 양쪽이 대칭이 맞습니다. 파노라마 찍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겠다. 그러면 딱 가운데서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왜곡지지 않아요. 네. 이거 아까 그 사진은 아닌가요? 똑같은 사진을 같이 찍으셨나 본데? 이 사진도 이분도 인물 사진은 없지만 인물에 특화된 신분 같아요. 이 사진은. 자, 여기까지 하시고 궁금하신 사람 있으신 분? 사진을 하나도 보내주세요. 아니. 우리 친구는 2장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육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저희 수고하신 강사님들 뒤에 강사님들께
저희 다음 주 중에 오픈 채팅방에 4회차 탐방에 관련해서 그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탐방 4회차에서도 아이들 맛있는 간식 그리고 우리 깜짝 선물 준비할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보험 가입 그 동의서에 체크하신 분 보시기에 못 오시는 분도 있을까요? 없으십니까? 혹시나 못 오시게 되거나 지각하시게 되거나 탐방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미리 꼭 전에 연락을 해주셔야 합니다.